안녕하세요. 2월 1일 수요일입니다. 작년 11월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중국 공장에서 북한 주민을 고용해서 마약을 한국에 들어오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쌍방울 중국 공장이 마약 거래처로 의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1월에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에서 상상 못할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전망하고 있는 대북 송금 사건은 유엔 대북 제재법 위반이나 또는 마약 거래의 중대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11월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마약 수사가 이태원 압사 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뚱단지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19세기 1839년 영국은 아편전쟁으로 중국을 삼켰습니다. 청나라 50만 8기군을 영국 선발 때 고작 1846명에게 키워당했습니다. 마약 때문입니다. 영국 군대 본진이 도착하기도 전에 중국의 청나라는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영국은 평소보다 5배 이상 많은 아편을 중국 사람들에게 먹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편전쟁 이후에 중국 군대가 이겨본 전쟁은 없습니다. 국제 호구 군대였습니다. 일본과 베트남, 러시아 등 최근까지 모든 중국의 전쟁에서 중국은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10년 전부터 세계는 마약이 급속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벨기에에서 진통제로 개발된 펜타닐 때문입니다. 현재 특허가 만료되어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생산하고 있는 마약입니다. 이 마약의 원료가 중국에서 대부분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펜타닐이 최근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펜타닐은 헤로인의 10배가 넘는 중독성 강한 초강력 마약입니다. 2mg, 소량만 투여해도 사람이 죽습니다. 병원에서는 주로 말기 암 환자나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에 한해서 진통제로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입니다. 의약품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 문제는 가격이 워낙 저렴합니다. 1,000원이면 마약에 중독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주변이 온통 마약 지대입니다. 중국이 최대 원료 공급 지역이고 북한이 거대 마약 생산 기지입니다. 펜타닐에 한번 빠지게 되면 아편 전쟁에서 보았듯이 북한에게 한국이 그냥 항복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 펜타닐입니다. 지난 1월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미국 사망률 1위가 총기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펜타닐 마약입니다. 수년 전부터 미국 정치권은 펜타닐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데 초당적으로 협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확산을 막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대한민국 좌파들은 이태원 참사까지 동원해서 마약 수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펜타닐은 젤리나 사탕 형태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이면 청소년들이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약을 먹으면 즐거운 약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거나 저소득층, 빈곤층 사이에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이 집권하고 이런 마약 창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5년 동안 마약의 밀매는 자그만치 18배나 폭동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어떤 언론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마약 청정국이었던 한국이 5년 만에 마약 오염 국가로 추락해버렸습니다. 한국이 세계 주요 마약 시장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비극입니다. 지난 5년 문비어 청어만 부르던 사이에
이 땅에 천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약 인구가 무려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특히 청소년 MZ세대에서 마약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는 마약 행정관이 있었습니다. 임기를 끝까지 채웠습니다. 마약 범죄자와 함께 근무했던 용감한 정권이었습니다. 중국은 아편전쟁의 역사로 인해서 마약에 잔인할 정도로 엄격합니다. 자비 없이 처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중국 마약 중독자는 전년 대비 6.8%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중국 당국은 마약 중독자를 250만 명이라고 발표하고 있는데요. 중국 통계는 코로나에서 보았듯이 세계적 구라 통계입니다. 공산당 통계를 감안하게 될 때 중국은 세계 최대 마약 생산국인 동시에 세계 최대 마약 소비국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게 펜타닐 생산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펜타닐 문제로 미중 협상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중국은 의도적으로 서방 세계에 펜타닐을 공급하고 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미국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의 디커플링, 펠로시 의원의 대만 방문 등으로 펜타닐 협상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펜타닐이 급속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브라질, 아시아 등지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위 세계는 마약 전쟁입니다. 마약이 이렇게 심각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검수완박으로 마약 수사를 차단하고 막아버렸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최대 펜타닐 원료를 생산하고 있고 북한은 오래전부터 정권 차원에서 마약을 취급해 왔습니다. 펜타닐은 양귀비 아편보다 수십 배 수익성이 높은 마약입니다. 북한은 펜타닐 생산 기지로 안성맞춤이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마약과의 전쟁, 마약 수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황운하 의원은 문재인 5년 동안 마약은 5배에 불과하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수준이 아니라고 거짓 통계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문재인 정권에서 마약의 증가는 무려 18배가 증가했습니다. 5배 증가했다는 황운하 의원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또 민주당 대변인 김의겸은 마약 수사 때문에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한동훈 장관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이 중대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었다는 것은 하늘이 도운 것입니다. 사실 문재인, 이재명 비리 사건이 워낙 큰 사건들이라 마약 수사는 그동안 잠시 묻혀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한국은 마약의 신흥시장이 되었습니다. 세계 주요 마약 거래장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한동훈 장관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마약의 심각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한국에 마약이 강물처럼 흐르고 민주당이 검수완박으로 마약 수사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한동훈 장관은 검수완복으로 마약 수사를 풀었습니다. 깡패와 마약은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고 전쟁하듯이 마약 확산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이재명의 비리 청산도 급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불법 송금 사건이 터졌습니다. 또 중국과 북한에서 들어오는 첩보들은 더 이상 마약 수사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문재인 집권 기간 불법 해외 송금이 무려 17조가 넘었습니다. 마약 밀매는 18배가 증가했습니다. 한국이 국제 마약의 신흥시장이 되었습니다. 이번 마약과의 전쟁 선포와 대대적인 간첩 조직망 체포 작전은 우연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사건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모두 국가 존립과 관계되어 있는 사건들입니다. 안전벨트 단단히 맬 시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